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사연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또다시 터진 사건이 고민 없이 글을 쓰게 만들었네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남편과 결혼 생활 2년 이후 문제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돈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필터를 거르지 않고 직설적으로 돈을 요구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감정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죠. 내가 그동안 제대로 된 거 하나 물으려고 얼마나 오랜 기간 참아왔는지 아니? 온갖 유혹 다 뿌리치고 노른자 땅에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정말 많은 세월을 인내한 결과 이번에 원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단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곳이 너무 과열 지역이다 보니 평당가가 꽤 비싸더라고.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라서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모자랄 것 같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희 사돈어른께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대출을 받기에는 솔직히 이자 부담도 있고 너무 아깝잖아. 무이자로 딱 7억 정도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요? 가족끼리 그렇게 큰 돈이 오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냥 대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돈보다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희 사돈분들 이참에 소도 좀 팔고 자금 마련되면 내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전해드리거라. 장인어른 돈 많으시잖아. 한우 농장도 엄청 크게 하시는데 그 정도 자금은 만들어주실 수 있잖아. 우리가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봐야 하는데 7억 때문에 얼굴 붉히면 되겠어? 당신이 옆에서 힘 좀 써봐. 이럴 때 우리 부모님께 점수도 좀 따면 얼마나 좋아? 쓸데없는 이자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항상 나한테 하신 말씀이 가족 간의 돈거래는 절대적으로 금기시해야 된다고 하셨거든. 좋았던 관계까지 깨질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7억을 빌려달라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말도 꺼내지 않겠다는 거야?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앞으로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좋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 우리 부탁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사돈분들께 전화해봐라. 시부모님께서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굴을 붉히면서 왜 전화를 하지 않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유를 설명했지만 제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몇 천만 원도 아니고 7억을 빌려달라는 건 그냥 아파트 한 채를 사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걸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줄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지 않고 버티기 시작하자 결국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우리가 그 돈을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자 없이 갚겠다는 건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일단 전화 한 통 하라니까. 좋게 좋게 얘기하면 대충 알아먹어야지. 앞으로 결혼 생활 힘들어지고 싶은 거니? 장인어른, 잘 지내셨어요? 줘야 잘 지내줘. 이번에 저희 부모님 청약 당첨되신 거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그곳이 투자 가치가 높은 편이라 분양가도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한우 농장을 하시니까 사위를 봐서라도 자금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게 서로 부담이 없을 것 같네. 고민도 없이 이런 말을 바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가족끼리 돈거래는 절대 해선 안 될 금기 사항이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가족들 간의 돈거래 때문에 인연까지 끊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까지 일어나는 걸 정말 많이 봐왔었다. 얼마가 됐든 속 편하게 대출받아서 갚아나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말에 얼굴 좀 보게 내 딸이랑 잠깐 내려오도록 하게. 사돈어른,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죽 급했으면 도움을 받겠어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속 시원하게 빌려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가족관계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7억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돈 문제는 단호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방금 7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큰 돈이 현금화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돈 얘기하실 거면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시 돈 문제로 전화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빠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당연하게 빌려주실 줄 알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고 결국 저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오고 말았네요.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는 저를 더욱더 압박해 나가고 있었어요. 시모는 앞으로 시집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나서셨습니다. 시부는 저를 째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남편을 따로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한참의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죠. 돈이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충분히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대놓고 우리 가족을 무시해? 부모님께서 이번 일로 장인어른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하셨다고. 가족 모두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 가족만 좋은 거지. 우리 부모님이 혜택 보는 건 하나도 없으시잖아. 내 말이 틀렸어?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어느 누가 가족이라고 7억을 바로 빌려줄 수 있겠어. 솔직히 일반 서민들 중에 7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이고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 건 우리 부모님 마음인데 그걸 왜 강요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가끔 친정에 갔다 오자고 몇 번이나 부탁하고 얘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우리 집안일에 관심이나 가지고 있었어? 아버님 어머님도 솔직히 몸보신하고 싶으실 때 우리 아빠 가게 가셔서는 소고기 왕창 드시고 단 한 번도 직접 결제한 적 없으시잖아. 그런데도 불만 한 번 표하지 않으셨는데 정작 당신이랑 아버님 어머님은 계속 우리 집안에 바라기만 하잖아? 내가 이런 문제로 몇 번이나 부모님께 불만을 털어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음식값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잘해주시려 하는데 그런 노력은 조금도 보려하지 않고 7억을 안 빌려줬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워? 우리 아빠가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왜 죄송하다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지? 죄송하다는 말은 시부모님께서 해야 옳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빌려주셨잖아. 돈 때문에 사람 본성이 나온다더니 우리 가족 잘 챙겨주는 척 하시면서 정작 돈 얘기 나오니까 급하게 끊으시는 거 당신도 옆에서 봤지? 나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인 장모님께 사위로서 다가가지 않고
남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이게 바라시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지.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남편은 자신의 집안이 잘못한 건 조금도 없다며 무조건 저희 가족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온갖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저에게 부쩍 잘해주시더니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 속보이는 행동들이 더욱더 실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는 냉전이 흘렀고 시부모님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변하는 건 하나 없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퇴근하던 날 마감이 늦어져서 좀 늦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짐가방 하나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확인을 해보니 제 옷가지들이 가방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싶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남편이 비밀번호까지 바꿔놨는지 들어갈 수가 없었고 집 안에서는 시부모님의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었네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화가 너무 나서 열쇠 수리공을 부르겠다며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진 않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면서 남편을 밀치고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현관문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 명의로 태워 있는 집인데 누가 출입을 하는 것도 내 아들 마음 아니겠니? 우리가 이런 짓 하는 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들어오고 싶으면 너희 사돈께 얘기 좀 잘 해보던가. 정말 유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아세요? 짐까지 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면 되는 거죠? 얻을 게 없는데 뭐하러 너를 데리고 사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돼지 목에 진주를 걸고 있는 거지. 돈도 버는 사람이 벌 줄 안다고 맨날 시골에 박혀서 소나 키우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이 불어나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확고해지네요.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쫄쫄매야 하는 거죠? 저도 더 이상 미련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너 지금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나랑 지금까지 결혼 생활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고.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게 몇 년인데 너는 그런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지금 당신이랑 아버님, 어머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니? 누가 잘못을 했는지 뻔히 아는 내용인데 나한테 하는 행동을 봐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가방에 짐을 싸서 밖으로 내놓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꿨는데 나보고 이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냐고? 누구보다 실망한 사람이 나야. 조만간 법원에서 만나도록 하자. 잠깐 기다려봐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했겠어?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그런 점들이 서운하게 다가와서 그러는 건데 좀 이해해주면 안 되니? 일단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집 밖으로 내놓은 제 짐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죠. 제가 등을 돌리고 나오자 남편은 저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저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을 남은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와버린 저를 보신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셨고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자 부모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네요. 결국 이 문제는 상당히 커지게 되었고 며칠 뒤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남편과 만나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에 건강검진을 사전에 예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남편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부모님께서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셨어요. 그렇게 약속된 장소에서 저희는 남편을 따로 만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들에 대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았죠. 몇 시간 동안 서로의 안 좋았던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시부모님께서 남편 집으로 들어왔는지 전화가 왔길래 상황을 설명한 뒤에 모두가 남편 집에 다시 모여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네요. 역시나 예상했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얼굴 뵙고 대화를 나누는 게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네요. 솔직히 저희가 오죽했으면 그 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겠어요? 사정이 안 좋은 만큼 대출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데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도대체 저희 집안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도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억이라는 돈을 빌려드릴 만큼 여유가 있지 않은데 무작정 달라고만 얘기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당황스럽고 서운하죠. 그리고 그곳이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건 잘 알겠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금이 뒷바탕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돈도 없이 무작정 청약이 1순위에 도달한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넣었다가 당첨이 돼서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잖아요. 미리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면 저희한테까지 손을 벌릴 필요는 없으셨겠죠. 어찌됐든 제 딸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정리할 건 깔끔히 정리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부모님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한테 상처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건데 상당히 안이 꽂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어차피 이혼을 하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냐면서 얼굴을 붉히셨네요. 그 모습들을 보는데 시댁 식구들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청약 당첨된 아파트 하나 잡아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려는 욕심이 너무 보였고 집안 사정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든 모습들이 가족 간의 불화를 더 크게 만들고 말았네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족과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며 먼저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방에 있는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잡으며 돌려 세웠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건넨 한마디에 더 이상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자고 갈 건 아니지? 장인 장모님까지 함께 주무실 생각이면 나는 곤란한데. 아까 엘리베이터 탈 때 봤지? 장인 장모님 몸에서 죽사 냄새가 올라오니까 여기 아파트 입주민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잖아. 솔직히 지금 집안에 축사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고. 괜히 쓸데없는 소문 퍼져서 집값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 숙박업소 싸고 좋은 데 많거든. 저기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인숙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노숙자들 숙박하는 곳인데 어차피 다음날 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신다며. 그럼 대충 눈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1인당 2만 원 정도 한다니까
당신까지 합쳐서 6만 원이면 되겠네. 이 집을 팔아서 우리 부모님 아파트에 넣을 거거든. 어차피 이 아파트는 내 거니까 알아서 해도 되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당신 짐도 빠른 시일 내에 빼줄 수 있지? 내가 당신처럼 쓰레기 같은 놈이랑 여태껏까지 살았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우리가 언제 당신 집에서 자겠다고 했어?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여인숙으로 모시라고?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남이 될 거라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리는 해야지. 우리한테 그동안 얻어먹은 것들만 해도 금전적으로 따지고 들면 얼마나 많은데 몸도 안 좋으신 우리 부모님을 2만 원짜리 여인숙에 모시라고? 이혼하는 순간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이혼을 한다 해도 2만 원짜리 여인숙이 있다면서 그곳에서 자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남편과 한 공간에서 잠을 청할 생각도 없었지만 부모님 몸에서 축사 냄새가 난다고 집값 떨어질 걱정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정 떨어졌었네요. 결국 저희가 돈을 해주지 않으니 이혼을 결정한 건 자기 부모님 청약 당첨된 아파트 중도금 내려고 집을 처분하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고 돈은 마련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나올 곳이 없으니 자기 아들 집이라도 빼서 넣고 싶었던 거겠죠. 그만큼 시부모가 당첨된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멋대로 결정하고 막 나가는 모습들이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2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남이 됐으니 엮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새로 생긴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에 고깃집을 오픈 준비를 하게 되셨고 함께 일할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저와 엄마가 식기를 정리하고 있던 사이 밖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주방에서 나온 순간 절대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던 전 남편이 저희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엄마와 저는 전 남편을 보고만 있었네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정말 아버님이 여기에서 식당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실지 몰랐습니다. 사람은 인연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알았겠어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설마 우리 식당에서 일할 생각은 아니지? 그 난리를 쳐놓고 이혼까지 했는데 무슨 염치로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럴 이유 전혀 없으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상당히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거든.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켜달라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당신 집안의 사위이자 남편이었다고. 아버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근무하던 곳에서도 퇴사 처리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구할 곳이 없거든요. 밀린 대출 이자랑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계획했던 것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께서 빚 좀 갚아보겠다고 청소일을 하게 되셨는데 계단 물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2분 다 구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 누워 계신 상태세요. 무리하게 입주는 했는데 앞날이 걱정이네요. 저는 부모님께 집을 처분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오를 예정이라고 절대 처분할 생각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 저라도 돈을 갚아나가야 하잖아요. 저희 사정이 많이 안 좋은 만큼 아버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사이였는데 월급은 두둑히 챙겨주실 거죠? 내가 자네를 왜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로도 불편한데 뭐하러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자네를 데리고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겠네. 우리가 자네를 차버린 게 아닌 자네가 우리를 차버렸으니 조금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고 곧 식당을 오픈하는데 직원들의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자네의 상태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자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온몸에서 술이 쩐 냄새가 나는구먼. 이런 몸 상태로 뭘 하겠다는 거야? 괜히 영업 방해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자네를 받아줄 일은 없을 걸세.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부탁까지 하는 건데 어떻게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일을 시켜주실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영업방해가 뭔지 보여줘요? 그냥 이 자리에 드러눕겠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보다 더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미 폐인이 되어버린 남편을 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난리를 치다가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지만 문제는 다음 날엔 전 시부모와 함께 저희 식당을 찾아왔네요. 시모는 휠체어에 타고 있었고 시부는 허리에 복대를 한 채 목발에 의지해선 힘겹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신없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되자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리셨어요. 돈 날 곳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빈대처럼 붙어서는 절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고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상황을 마무리 지었지만 그 사람들은 조만간 또다시 찾아오겠다며 저희를 괴롭히려 하고 있네요. 경찰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건물을 관리하고 계신 경비 아저씨께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집에 들어가 유지조차 하지 못하면서 끝까지 잡고 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무식한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저희 식당은 오픈을 한 상태이고 문제없이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매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건물 앞에서 경비가 막아서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괜히 저희 때문에 경비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 식당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해 드렸었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걱정이에요. 경비분께서 하신 말을 들어보면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네요. 하루빨리 그 사람들이 저희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줄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에 금이 간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관계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